자, 여러분, 6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평가원 시험은 평가원 시험이라는 걸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이번 평가원 시험은, 새로운 시도에 해당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법의 이념과 좀 연결짓는 문제 좀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문장인데 좀 말만 바꿔서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개념을 좀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향성 있는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정도 수준에서 나와서요. 이번 6월 분석을 계기로 해서 9월 모평 때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 우리가 늘 맞닥뜨린 문제고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A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그래서 국가 현상설, 뭐 거의 비슷한 의미로 좁은 의미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치로 본다. 이건 뭐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다 공통점이니까 답이 1번이었고요. 2번에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본다. 이건 집단 현상설에 관한 설명이죠.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한 것도 마찬가지로 집단 현상설이고요.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정하는 쪽에 속하죠. 다양한 사회 집단이 내부 이해관계의 대립을 자체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도 집단 현상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법치주의 내용을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의 이념과 연결짓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법치주의 의미는 A에서 B로 확장되었다. A에서 B로 확장되었다라고 했으니까 A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적 법치주의고, 그렇죠? B가 실질적 법치주의구나 찾았을 거예요. 자, A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B는 법과 제도에 투영되어 있고요. 가령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 중 하나인 자, 가가 B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는 뭐냐면 적정성의 원칙,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 여기서 봤을 때 아하, 이 적정성의 원칙은 뭐랑 연관되어 있구나. 법의 이념 중에 정의랑 관련되어 있구나.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제형법정주의는 B, 실질적 법치주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렇겠죠. 자, 1번 A는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B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게 있죠. 맞는 내용은 답이 2번이었고요. 이건 계속 나왔던 질문을 답으로 넣었습니다. 지문을. 자, 3번에 B는 A와 달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거는 A, B 둘 다 해당하는 설명이죠. 이것도 늘 나오는 질문이요. 4번에 가가 강조될수록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강화되겠죠. 보호적 기능도 역시 강화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재형법정주의 부분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기억하시죠? 자, 5번에 가는 사안에 적용할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유추 해석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재형법정주의는 유추 해석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일단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표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A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최저임금제 실시와 사회보장제도 실시가 실현 방안으로 왔으니까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A는 당연히 뭐냐면 복지국가의 원리일 겁니다. 그리고 관련 헌법 조항을 보니까 B 같은 경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돌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화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 금방 찾으셨을 거고요. 1번 가는 관련 헌법 조항이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게 맞으려면 A가 뭐였어야 되냐면 국제평화의 원리가 들어갔어야 되죠.
틀렸고요. 나이는 평생교육의 지는, 그렇죠. 무다국가 올리니까 평생교육의 지는 들어가야죠.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양쪽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복지국가, 문화국가 모두 다요. 자, 3번에 A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최소화가 아니고 우리 적극적으로 더 개입해야 된다는 원리죠. 4번 A는 B와 달리 근대 입헌주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자, 여러분, A는 현대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권리인 사회권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현대적 원리라고 봐야 돼요. 5번에 B는 A와 달리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한다. 오히려 A가 그렇겠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4번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자, 각국과 일국은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고요. 자, 표는 각 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수단을 나타낸 건데, 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각국은 내각 불신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은 어떤 정부 형태구나, 의원 내각제구나 라는 거 찾으셨을 거고요. 의원 내각제. 자, 일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국은 대통령제구나 이거 찾았을라 생각을 해요. 자, 1번 가에는 의회 해산권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의회 해산권이 들어가려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이, 즉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나에 들어가야 맞죠? 그 다음에 2번 나에는 탄핵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자,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어야 하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맞냐면 가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3번에 각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할 수 있다. 너무 쉬웠죠, 여러분. 의원 내각제니까요. 강요 겸직이 가능하죠, 의원에. 자, 4번에 각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다. 동일인인 거는 당연히 어디냐면 대통령제 특징이니까 을국이 나와야 되겠죠. 각국이 아니고요. 자, 5번에 을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의회 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자, 이건 공통점이에요. 의회 의원이 국민에 대해 선출된다는 거는 둘 다 해당합니다. 자, 5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런데 기억 보니까 청원이죠. 자, 1번 볼게요. 청원이 활성화될수록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은 당연히 약화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강화되겠죠. 강화되어야 맞고요. 이거 약화된다면 우리가 굳이 청원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번에 니은은 정치 과정 중에 산출, 국민의 개선 요구 지지. 여러분, 산출이 아니고 뭐냐면 투입입니다, 투입. 다만 디귿을 통해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자,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거는 전자민주주의 하나의 방편이니까 당연히 공간적 제약 완화 가능하겠죠. 3번 정답이었고요. 4번에 리을 보니까 공개청원제도. 자, 국민의 의견 제시 기회가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지겠죠, 오히려. 더 넓게 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디귿은 리을과 달리 국민의 정치적 효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디귿이든 리을이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온라인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게재를 하든 어쨌든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효능감 향상에 둘 다 기여할 수 있어요. 달리란 말이 틀렸습니다.